자, 이제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어, 교재는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받으셨죠? 이게 양이 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양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건데 양이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다음에 요건 있어야 돼요. 요 강의 노트 요게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게 프린트가 나가요. 이건 주간하고 지금 2시간 반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진도에 맞게 맞춰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그 계약법 프린트를 하나 나눠 드렸을 거예요. 보이신가요? OX 문제. 그건 야간만만 지금 우리 2시간 반에만 나가는 거고, 보충 교재.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강의 계획서 이렇게. 지금 강의 계획서는 12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12주로 되어 있고, 보통 2개 정도 테마가 들어가거나 3개 정도 테마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뭘까요? 민법 총칙하고 그다음에 물권 계약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걸 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요런 건데, 요거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계약법을 따로 마무리할 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건 아까 제가 요건 이 말을 했었는데,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는 건 아시죠? 알고 오신 거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중개사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50%에서 한 60%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 한 35%에서 40%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귀는 무진장이 편하거든요. 귀를 듣다 보면 한 번 듣고 2번 듣다 보면 상당히 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봐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량이 좀, 민법량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잡히면 뭐 중개사는 뭐 1, 2차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1차 과목인 민법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좀 어렵게 많이 느껴져요. 이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코스로 몰아가지고 한 번 보는 것보다는 한 3번 정도에서 5번. 지금 내가 프린트를 나눠줬지만 요 프린트도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오실 때에 10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내 것이 되지. 2번 정도 보고 나서 이게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천재축에 들어가요. 이게 그 정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한 2번, 3번 딱 보잖아요. 덮어놓고 앞뒤로 말만 바꿔놓으면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민법은 좀 뭐라 그럴까요? 무식하지 않아서 좀 이해를 하면 좀 접근하기가 편한 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암기가 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잖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면, 이게 서설이 길어서 뭐 내가 OT를 하거나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나가다 보면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줄여가지고 민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민총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물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권법이 가장 어려워요. 양도 가장 많고요. 근데 물권법을 포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아니면 돈다 그런 생각이 돼 버리니까. 물권법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점유권이나 소유권, 그다음에 전세, 유치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개수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끝나면 그다음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나마 계약법은 정해진 공식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가미하는 가미적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특별법 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교과서는 40개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요게
1월 달하고 2월 달 강의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당 보통 3타임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3개 정도로. 그러면 2시간 반이라고 하지만 3타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2주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우리가 12주로 가는 거거든요. 3월까지 가는 거니까 이론 강의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6에다가 36강 정도 되네요. 그죠? 36강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심화 과정을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상 문제, 기출 문제 풀이를 계속하면서 점점점 늘어나는데 1년 동안 민법 강의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150개가. 그럼 150개 강의를 민법만 강의를 듣는다면 이게 이 150개인데 요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는 있죠. 근데 150개를 듣는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동영상을 봐보거든요. 저도 재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보는데요. 20강 정도 넘어가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5강, 26강, 27강 이렇게 듣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걸 150강을 듣는다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수업이 뭐 중국 드라마처럼 뭐 40강, 40분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거의 뭐 풀로 해서 50분 아니 많으면 뭐 거의 1시간 정도를 소비해서 만들어진 강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듣기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150강 강의를 다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요거 강의 있죠. 요거 1월 달과 3월 달 요 강의요. 요 강의가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 강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핵심 강의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핵심 강의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잘 모르겠다. 클릭해서 예를 들면 36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10번째 정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만 클릭해서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1월부터 3월까지 요 36강은 꼼꼼히 좀 들어야 되는데요. 강의를 들을 때 동영상 들을 때 150강 모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36강 중에서도 이건 좀 꼼꼼히 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월, 3월 강의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걸 한 2번에서 3번 이상은 꼭 보시라고 하는 걸 내가 권장을 드려요. 이건요. 그래서 혹시 심심하다 그러면 띄엄띄엄 들어도 됩니다. 민법은 원래 민총을 잘해야 물권을 잘하고 물권을 잘해야 계약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법은 민법 총칙 나름대로 물권, 계약법 나름대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법을 몰라도 계약법을 잘 할 수 있고 계약법을 몰라도 민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럼 내가 이론 강의 할 때 여기다가 제가 지금 마스터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스터북에다가 좀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리를 해가지고 쭉 갖다 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면서 그 마스터북에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 정도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이론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마스터북을 다시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항상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총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우린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민법 총칙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법률 행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의사 표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쪼개질 거예요. 민총에서는. 그 다음에 대리 제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민법 총칙은 41번부터 정말로요 50번까지 10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10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10문제이지만 10문제를 다 맞힌다는 건 좀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다 맞히지 못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의 학생들이 민법 총칙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 제일 처음이잖아요. 수학에서도 집합은 좋아하잖아요. 뒤에 가면 뭐 미적 같은 건 전혀 몰라도 집합은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 번 봤다는 이유 때문에 편하다는 감을 좀 갖거든요. 근데 이게 변칙이 좀 많아요.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하나, 2개 정도가.
나머지는 8문제는 평이한데 하나 둘 정도가 뜬금없이 푹 하고 들어와요. 그게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2문제가 배정이 되고요. 요게 보통 2문제, 요게 3문제, 요게 2문제입니다. 무효 하나, 취소 하나. 조건기하는 1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골고루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민총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데리고 가라. 이건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권리 변동인데요. 요걸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제가 계약법 프린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게 무리수가 좀 있긴 해요. 여기 하다가 여기를 하잖아요. 민총을. 그럼 여긴 다 잊어먹어 버려요. 계약법 할 정도 되면 민총을 다 잊어먹거든요. 이게 앞뒤가. 그래서 좀 감각을 살려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나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합격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래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성비예요. 아까 제가 그 말도 했는데 가성비가 무진장이 좋아야 돼요. 가성비가.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야간에서 일주일 지금 이제 10달도 안 남았죠. 10월 29일 날 시험이 되기 때문에 실은 10달이 안 남은 거야. 9개월하고 며칠 남은 거죠. 9개월하고 며칠 남았는데 여기서 야간반에서 1차 우리가 2시간 반에서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1차만 합격을 해도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1차, 2차 일하면서 주간에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와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걸. 근데 그 효과를 내려면 좀 바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테마 1장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보시면 제가 요거 먼저 해볼게요. 어디 갔나? 기본서. 기본서를 잠깐 봐볼까요? 기본서가 어디가 있나? 여기 있네. 기본서 보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 변동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법률 행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할 때 요거 부분이 있죠.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권리 변동이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건 빼버리세요. 이건 X 해놓으세요. 요건 제가 나중에 지금 지문 정리를 다 끝내놨어요. 지금 나눠줄 타임인데 그게 좀 페이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조금 나눠가지고 줄 테니까 그걸 반복하면 될 건데요. 자, 권리 변동보다는 얘가 중요하거든요. 요 법률 행위 부분이 중요해요. 이 테마는 여기서 보통 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문제 정도가 나올 뚱 그래요. 이건 전혀 문제가 배정이 잘 안 되고. 자, 그러면 요걸 문제가 나오는 것만 해도 양이 많거든요. 실제는. 권리 변동이 뭐냐? 요거 해볼게요. 권리 변동 그러거든요. 민법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끊어요. 그리고 법률 용어를 그 단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권리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네, 물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가면 물권은 물건이에요.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도 되고요. 부동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물권이 되고요. 그 법을 규정했다 물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뭐냐? 그러면 채권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있죠. 이거 해주세요. 집 넘겨주세요. 돈 주세요. 누가? 사람이 사람에게. 요걸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물권은 사람이 물건, 사람 대 사람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변동은 생로병사예요. 예를 들면 이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또는 변경이 되고요. 또는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에서 변동 그래요. 이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이에요. 이게 변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권이 뭐예요? 발생되고 물권이 변경되고 물권이 소멸되는 것 이걸 물권 변동 그럴 거고 채권이 발생되고 채권이 변경되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 그럼 뭐가 돼요? 채권 변동 그래요.
근데 물권과 채권의 공통되는 단어가 권리다 보니까 이 앞에다가 권리 변동 이렇게 쓰고 있지만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권리 자체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원인이. 그 원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소유권이 물건이거든요. 물권이거든요.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소유권을 뭔가 취득하려고 해요. 변경하거나 취득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 원인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입니다. 이 집을 사갖고 온다는 거, 매매.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 너 이 집 가질래? 나 가지고 싶어요. 공짜로. 요게 증여. 그럼 결국 이 당사자 의사, 청약이라는 거 너 살래? 사겠어요. 이런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행위 그럽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예요. 즉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 생각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이걸 법률행위 그래요. 내가 학원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률행위죠. 내 생각대로. 나 학원에 올 때 버스를 타고 옵니다. 버스 타고 올 때 158번을 타야 되겠다. 아니면 나 지하철 타고 올 거야. 내 생각대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점심 때 짜장면 먹어야 되겠어. 이것도 법률행위죠. 내 생각한 대로 내가 먹는다면. 나는 을려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히 법률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쓸모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법률행위 의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법률행위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면 그건 법률행위입니다. 나 이 집 얻어야 되겠어? 나 이 집 월세 30만 원 내고 임대차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법률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법률행위와 다르게 뭐가 있냐?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률 규정이라 그래요. 법률 규정. 그럼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에 따라? 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규정 그럽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법률행위라고 하면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약정이라 그래요. 약정. 약정을 했다, 특약을 했다 이런 게 법률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은 앞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법정이라 그래요. 법정.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거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률 규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러면 뭐 상속이라든지 나중에 가면 수용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 있죠. 아니면 경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규정된 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애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자, 권리 변동이 뭐예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원인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법률 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밑에 법률 행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법률 행위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도라고 해서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의사 표시예요. 이렇게. 그럼 법률 행위는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계약을 내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 집 좀 팔아줘 할 수 있죠. 그죠? 이걸 누구한테 대신한다. 나 대신에 뭔가를 좀 해주세요. 이게 대리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요게 들어오죠. 또 계약을 할 때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가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버릴게요. 권리 변동하고 들어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 변동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죠? 물권이라는 권리. 또 하나는 뭐예요? 채권이라는 권리. 이 권리가 뭐예요?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발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는데 요건 아직 건들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 변경 보이죠? 요건 나중에 뒤에까지 갔다 오면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이건 놔두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하나 더 내면 뭐가 있어요? 소멸하고 들어와 있죠? 소멸. 권리가 소멸된다, 상실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집이 화재로 소실돼 버려서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바닷가에 내 토지가 있었는데 밀물썰물에 의해서 그 토지가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잠겼다. 그럼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권리 변동을 쭉 정리해 놨었는데요. 요것만 좀 체크해 놓고 갈게요. 아, 집에 가서 보란 말 아닙니다. 혹시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는. 나중에 가면 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시취득 정도, 요 두 개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해 놓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마스터북 있잖아요. 마스터북에 요거 있는 거 보여요? 마스터북 조그마한 거, 스프링철. 요거 같이 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마스터로 옮겨놔야 돼요. 한쪽으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같이 해나가는 거니까. 그럼 거기 마스터북 보면 요게 있죠, 지금. 요 조그만한 책, 요거 마스터북이라고 해요, 이거. 거기 보면 여기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여기다가 파란색 정도는 됩니다. 예, 원시취득. 그때 요 시효취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시효취득을.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작용의 변경을 두 개를 좀 체크해 주세요. 원시취득하고 작용 변경 요 두 개 정도는 체크를 놓으셔야 돼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서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문이 보이신가요? 이 7가지가 뭘 것 같아요? 이 7가지가. 여러분들 눈에는 이 7가지가 뭘까요? 글자처럼 보이죠. 그죠? 이 7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여기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지문. 기출지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중개사 시험은 기출지문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가 그대로 블럭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기출되는 건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기출 문제를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기출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럼 90점 나와. 그럼 시험장에 가서 90점 나올 수 있냐? 못 나와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변형을 시키거든요. 약간 지문화 시켜가지고. 근데 기출 문제가 무진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변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봐도 괜찮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것만 체크해 놓고 넘어오면 되는 거고. 자, 교재로 다시 와 볼게요. 기본 교재로. 자, 오니까 법률행위 보이지 않아요? 여기 법률행위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놔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단독행위라는 거 보이죠? 단독행위를 뭡니까? 별 3개 정도. 별 3개를 그려라고 했더니 별 3개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 별 하나 그리고 옆에다 3개 3을 써놓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이 단독행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32회 때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면 뒤에 계속 이게 연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단독행위를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요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률행위가 오면 법률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법률행위를 가져오면, 자,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의의는 알겠죠. 의의는 뭐예요? 의도한 대로 안 써도 돼요.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률행위 종류인데요. 종류에서는 반드시 요 단독행위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고.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립 요건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시험이에요. 실제는 올해 시험에 요 두 문제가 얘가 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실제는요. 자, 단독행위 와볼게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임대차를 가장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임대차는 거 있죠.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임대차가 많거든요. 그래도 시골서 보통 공부 좀 해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그럼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을 얻어요, 학교 앞에다가. 그럼 보증금 500만 원에 지금 월세가 보통 50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50에서 60 정도 사이가. 야, 그러면 1년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에다가 용돈을 주잖아요. 또 대학생이라고. 그럼 하루에 10,000원씩만 써도, 그죠? 밥값에다가 담배 피는 애들이 있으면 담배값이 4,500원, 5,000원이니까 홀라당 10,000원 넘어가요, 그냥. 그러면 30일만 잡아도 30만 원이에요. 그럼 월세 50에다가 30만 원 용돈 쓰면 거의 뭐예요? 80만 원이 돼요. 근데 좀 여유롭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0만 원 더 줘야 된다고.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업료 다 공제하고. 그럼 4년을 마치면 뭡니까? 거의 5천만 원이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서울에 다행히 집이라도 있어서 부모님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서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뭐 도움이 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자, 갑이란 사람이 집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집을 내가 월세를 내려고 하거든요. 이걸 임대인이라 그래. 대여하는 사람. 집을 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혹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2년간 내 집에 살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의사를 타진한다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고급지게 뭐라 그래요? 이걸 청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약. 뭔가 제의를 하는 거죠.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월세가 너무 비싸다. 50 정도면 5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뭔가 안 된다, 된다,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뭔가 가격이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럽시다.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승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가 두 개 결합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머리란 말이에요. 요건 다음 주 와서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갑이라는 사람은 요 머릿속에다가 한 50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월세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머리란 거 아시죠? 머리처럼 보이죠, 그림이.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요거 머리는 잘 그려요. 이 정도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하고 꼭 내가 나중에 태어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꼭 태어나면 그림 잘 그린 사람하고 내가 한번 꼭 사귀어 봐야 되겠다. 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좋거든요. 정말로. 그림 이렇게 그리는 사람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좀 사고방식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게. 자,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의사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이라 그래. 진짜. 근데 요걸 입으로 바깥으로 입을 통해서 뱉어내잖아요. 그죠? 요 입이란 말. 이걸 뭐라 그래요? 표시라 그래요. 그러면 의사, 표시는 두 개가 합성어죠. 그죠? 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의사라고. 이걸 통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걸 뭐라 그래? 표시 그래요. 의사, 표시. 그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할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건 의사는 합격을 모두 하지 못할 건데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표시는 뭐예요? 모두 합격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이런 게.
집사람이 뭐라고 해요? 외출할 때 이거 잘 어울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속으로는 뭐야? 옷을 뭐 이렇게 입어. 그래놓고 뭐 괜찮아, 괜찮아, 잘 어울려, 가자, 가자 하고 내보내잖아요. 빨리빨리. 그러죠? 자, 그럼 결국 뭐냐면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자, 몇 개였어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플러스 뭐예요? 대립이 되다가 하나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계약. 자, 계약이 됐습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의 의의를 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갑이란 사람의 의무가 뭐예요? 갑의 의무는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거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죠? 차임을 지불해야 됩니다. 월세라는 거. 차임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차임을 두 번, 요거 이기라 그래요. 이익이 연체가 됐어요. 연체가 되면 누가 화가 나요? 갑이 화가 나겠죠. 그럼 갑은 뭐예요?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나가주세요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가. 여기 을이 나가 그럽니다. 요 나가를 고급지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지라고 해요. 해지. 나가. 그럼 이건 나가 그러면 을이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자, 계약은요,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돼요. 두 개의 의사가. 근데 단독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단독행위 그래요. 이게 처음 들어보면 알 것 같거든요. 자, 난 이것 때문에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 집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사실래요? 라고 했다면 이것도 갑의 의사표시 아닌가? 그럼 단독행위잖아.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갑의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살아. 요건 을이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뭐가 발생이 돼야 돼? 요 효력.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이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럼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개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구별되는데요. 상대방 있다란 말은 사람이 있다 그런 개념도 되지만 이게 도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은 그죠? 나가라고 할 때 을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거울 보면서 을 기분 나빠도 나가 한다고 해서 을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 왜? 을이 알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갑의 의사표시가 누구에게요? 도달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 없다라는 건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죽거든 유언이요. 누구한테 내 재산을 줘.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도달했냐 알았냐 몰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요. 자, 이젠 대략 계약하고 단독행위라는 의미를 대략은 알 건데요. 자,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볼래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이란 말 보인가요? 있는이 키워드고요. 여기는 없는이란 말이 있다고.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 볼까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의 의사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 플러스 뭐가 돼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 그래요.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형성된다 그래서요. 이걸 형성권 이렇게 표현해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된다. 참 제목도 좋아요.
그렇죠?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상대방 있는 건 뭐라고 해요? 도달 동그라미. 키워드가 도달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치세요. 취소.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해제, 뭐 동의, 추인,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이런 것들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도달할 필요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32회 때 정답은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였어요. 요걸 찾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변형을 좀 시켜볼게요. 옆에다가 요런 걸 하나 써놔볼래요. 증여. 증여, 우리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재산을. 그 다음에 사용대차.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라. 그 다음에 합의해제. 합의해제. 여기는 그냥 해제죠. 요거. 예, 법정 해제고 여기는 합의자가 들어갔습니다. 용어가 달라요. 합의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약 있죠. 호텔 예약한다. 예약.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요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요것들은 쓸데가 없네. 여기다가 성질이 계약이에요. 계약.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요거 증여, 사용대차, 합의해제, 예약은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유권의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소유권 포기. 요 소유권 포기하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한 물권의 포기란 단어가 나오거나 제한 물권은 나중에 배웁니다만 아니면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포기는 단독행위거든요. 원래 얘들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되고 얘들은 여기 소유권 포기는 뭐야? 상대방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 민법책에 요거 내 거잖아. 이거 제 거죠.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때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게 소유권 포기거든요. 그럼 상대방 있어 없어? 없지.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제한 물권이 뭐냐면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전세권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사용 안 하겠어요. 그럼 이거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요거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얘하고 요거하고 요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들이 헷갈려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요. 단독행위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놈 3번인 별표시.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친하지 않는다. 그럼 조건기한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다만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 면제, 유언, 유증 같은 경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친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럼 OX, X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3번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요것만 좀 정리를 좀 꼼꼼히 봐주시라는 거. 그러면 밑에 계약이 나오는데요. 계약은 그냥 우리 시험에 그렇게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서로 대립되는 몇 개예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2개라는 게 무슨 거예요? 청약과 플러스 뭐예요? 승낙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에 증여라든지 매매, 교환, 뭐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는 놔두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물권하고 연결해서 볼 거고. 자, 뒤로 넘으면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요 법률행위가 모르겠으면 계약해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불요식이라는 게 있고 여긴 요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요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나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고요. 불요식은 형식,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99%가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구두,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명시적, 묵시적. 묵시적은 일종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냈던 게 요건 시험은 기출됐습니다. 대리권 수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오면 배울 건데 대리권 주는 거 있잖아요. 나 대신 집을 팔아주세요. 대리권 수여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요.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한 불요식이다 그랬습니다. 불요식 행위.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식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전부 다 불요식입니다. 알겠죠? 매매계약은 어떻게 해요? 불요식.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해요? 불요식.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할 건데요? 불요식.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식은 놔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된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아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어요. 수업 중에 보충자료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나요? 보충자료? 자, 보충자료 봤어요? 지금 요게 보충자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요걸 그 기출문제로 해서 지문까지 싹 정리한 거거든요. 정 힘들겠다 그러면 이 프린트 4페이지잖아요. 요거라도 일주일 동안 보세요. 이거라도. 알겠죠? 요거라도 들고 다니면서 꼭 보셔야 되고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기출문제니까. 자, 그러면 거기 단독행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보이죠? 1번에. 요건 다시 내가 봐드릴게요.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첫 번째 보면 법정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제만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취소 보인가요? 취소. 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철회 동그라미 칠래요? 철회. 그 다음에 5번에 동의 동그라미 쳐요. 5번 지문에. 그리고 4번에서 예약 보인가요? 예약? 예약 보여요? 그러면 예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단독행위인 것, 단독행위가 아닌 걸 하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증여, 그 다음에 사용 대차,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방금 합의자가 들어가는 거 조심하. 합의, 해제가 되는 거.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금 뭐였어요? 예약. 그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성질 자체가 계약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1번 봐보세요. 지문 중에 단독행위란 찾을 수 있나요? 단독행위란 한 개 동그라미 쳐요. 의사표시 동그라미 한 개입니다.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끊어요. 슬러시 빗금치고. 계약은 동그라미. 계약은 대립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대립 2개. 2개가 뭐죠? 밑에 쓴다면 청약과 승낙. 오케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맞는 거죠? 단독행위하고 계약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자, 유언 동그라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없는 동그라미.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건 굳이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독행위는 동그라미, 원칙,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유언 밑에다 유증이라고 써놓을래요.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돈 갚지마 채무 면제 동그라미는 조건 동그라미, 단독행위이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보충 지문은 전부 다 옳은 지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기출 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까? 2번도요.
아직 안 봤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던 거 보이신가요? 자, 1번 기억에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내요. 근데 못 찾아요. 이게 당연히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이건 어떨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립 요건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고 효력 요건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의도한 대로 효력 요건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X. 자, 4번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쳐볼래요? 여기 잠깐 봐봐요. 이렇게요. 자, 아까 갑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다가 내 집을 1억 정도에서 내가 매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뭐라 그래? 의사라 그러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할 때에 외부로 표시할 때 이 표시에다가는 8천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내심의 의사하고 여기 내심의 의사하고 요 의사하고 외부로 표시한 게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얘는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8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법률 효과를 1억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냐 아니면 외부로 표시한 거에다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냐 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듣고 흘려 버려버리라니까. 잊어먹으라고. 꼭 잊어먹으라고 하면 기억을 하고 있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또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건 잊어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요 의사 내심의 의사에다가 효과를 발생시키자 1억으로 계약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 자연적 해석.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니다. 외부에 표시한 대로 효과를 부여해야 된다.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 그래요. 규범적 해석. 우리나라는 규범적 해석에 가까운 절충설을 따라가고 있지만 일단 이것만 구별할 수 있다고. 의사에다가 효과를 주는 것 자연적, 표시에다가 효과를 주는 건 규범적.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규범적 해석은 끊어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걸 말한다. X죠. 그럼 내심의 의사, 주관적 의사의 확정을 말한다 그러면 이건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이라고 바꿔놔야 되겠지.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에다가 규범적 해석은요. 표시행위에다가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3번 디귿번 대리권 수요 동그라미. 대리권 수요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립되는 불요식 동그라미. 불요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대리권 수요, 매매계약 다 불요식입니다. 동그라미. 자, 니을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출연행위라는 게 있어요. 출연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비출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출연 행위가 있는데 요거 딱 한 번 나왔어요. 요 지문 하나. 요거. 그럼 출연행위가 뭐냐? 출연이라는 건 자기 재산은요. 감소가 돼요. 자기 재산이 감소가 되면서 타인 재산이 증가되는 형태를 출연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비출연은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되는데요. 타인 재산은 그대로 증감 변동이 안 되는 거. 이걸 비출연이라 그래. 그럼 출연과 비출연, 출연은 내놓는다는 거잖아, 재산을. 그럼 얘를 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요 밑에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인 재산이 증가되면 출연, 타인 재산이 그대로면 비출연. 자, 니을번 봐봐요. 타인의 재산은 증가되지 않으면서 끝났어.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죠. 그럼 뭘로 가? 비출연. 오케이. 그래서 거기 끝털이에 출연 행위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옳은 정답이에요. 비출연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가 오면 연결해 드릴게요, 이제.